아사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귀신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또 각지 여러 군데에 귀신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는 어떤 귀신들이 출몰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사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신 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또 소름 야, 돋겠네요. 아니, 별로 그렇게 소름 돋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 도로를 또 가게 되셨고, 거기서는 또 어떤 귀신들이 목격이 된다, 이런 썰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좀 멀리 가볼게요. 전라북도로 갈 건데요. 네, 전라북도 이제 순창이라는 곳에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제보자분이 이제 그 시멘트 놓고 다니는 그 차. 아, 레미콘인가, 네, 그거? 아, 맞아. 레미콘이지. 레미콘 네네네. 차 그걸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예, 전국을 엄청 돌아다니신대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진짜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는데 유독 되게 이상한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창 쪽을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차가 막히는 구간이 있대요. 네, 정말 여기서 왜 차가 막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가 없는데 이상하게 유독 그 도로만 가면 차가 막힌대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 도로 갈 때마다 차 막히니까 느긋하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예, 예. 그분들은 진짜 시간이 생명이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갖고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앞차들이 자꾸 멈칫멈칫 하더래요. 근데 차체가 높으니까 멀리를 보게 되면 차가 앞쪽은 없는데 앞차들이 자꾸 멈칫멈칫 하니까 너무 짜증나가지고 크락션을 막 올렸대요. 빨리 예, 좀 가자고. 근데 이상하게 앞차 쪽에서는 계속 막 가려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가려다 브레이크를 밟고. 막 그런 계속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은 앞차가 계속 멈춰 있길래 너무 짜증나서 긴급깜빡이 켜고 차에서 내리셨대요. 예. 내리셔가지고 앞차를 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운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하면서 막 따졌대요. 네네. 근데 앞차 운전자분이 되게 멍한 표정으로 뭘 본 건지 막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정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래요. 예. 가지고 그분도 이제 한창 이제 욕하시려다가 이제 너무 상태가 이상하다 보니까 혹시 어디가 아프신 분인가 해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대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말을 거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를 딱 보더니만 앞에 사람 못 봤냐고 예. 앞에 누가 갑자기 쑥 하고 튀어나와갖고 브레이크 밟은 거라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길래 자기도 크락션 올리고 한 거 뒤에서 보지 못했냐고.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헛것을 봤나 보다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빨리 운행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분을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또 그 도로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요즘 흔치 않은 걸 보신 거예요. 도로 중앙에서 누가 뻥튀기를 팔고 계시더래요. 도로 중앙에서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좀 차 막히면은 도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뻥튀기 파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예, 그렇죠. 솔직히 요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완전히. 예, 잘 안 보이시긴 하죠. 예. 저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도 최근 들어서 한 5년 내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리시는 게 보여갖고 뭐지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뻥튀기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래요. 예. 그래갖고 저 사람이 뭐지라는 생각으로 요즘도 저렇게 파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훅 뛰어들더래요. 예. 예. 근데 아시잖아요. 무거운 차들 제동거리가 엄청 긴 거. 그럼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그냥 브레이크 꾹 밟으면서 제발 제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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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거의 한 10m도 안 되는 거리까지 왔는데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람 쳤구나라는 생각으로 눈을 살짝 감았대요. 눈을 떴는데 부딪히는 느낌도 없었대요, 차에. 그래가지고 안 쳤나 피했나 이런 생각으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래요. 그래서 놀라갖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훑어봤는데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래요. 예. 자기가 그래서 이 일을 자기 사무실로 와가지고 혹시 이 도로 지나간 적 있냐라고 하면서 다른 지인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다들 그 뻥튀기 파는 사람을 봤다, 뭐 앞에서 사고가 날 뻔한 걸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대요. 예.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제 그걸 갖고 제보를 하신 거죠. 그래갖고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가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 끌고 이제 내려가 봤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도로를 갔는데 실제로 거기가 도로 구조상 막힐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차선이 좁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어야지 차가 막히는 건데 거기는 오히려 좀 지나다가 차선이 넓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 차가 막힐 수 없는데 이상하게 차가 막혀요, 거기는. 예. 그래서 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시간대를 딱 봤는데 2시밖에 안 됐어요. 오후 밤도 아닌데 진짜 저희가 차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가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저거 좀 차들 상태가 이상하다 이러고 나서 저희가 일단 그 도로 한번 지나쳐 봤으니까 그 옆쪽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갓길이 있어서 갓길에 차를 대놓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한 상태로 계속 지켜봤죠. 네. 정말로 이게 차들이 이렇게 막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여요. 그러다가 네. 멈췄다가 한 2, 3초 있다가 막 통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차가 없는 시간대에 그런 차를 보고 앞쪽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그 차를 세웠어요. 네. 잠깐 인터뷰 좀 해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왜 운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는 도로에서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시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앞에 휙 지나가는 걸 봤대요. 예. 그러니까 휙 지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차를 한 2대 정도 더 세워봤는데 2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앞에 지나갔다. 그래갖고 속도를 줄이고 다시 출발을 했다. 그래갖고 진짜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찍어보려고 어떻게든 간에 이제 차 시동 걸고 차에 이제 카메라 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 귀신은 일단은 밤 시간대 많이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차가 없는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약 3시간 가량을 그 도로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라리 희끗이라도 보이면은 그 사람들 막 얘기한 것처럼 희끗이라도 이제 보이면 저희도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라도 확인을 할 텐데 그 시간대 너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그 근처로 한 20분 정도 가게 되면은 마을이 하나가 있어갖고 그 마을 가가지고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마을에 갔죠. 네네.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혹시 저쪽 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혹시 아시냐 이러니까 마을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 시내로 가려면 그 도로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가지고 마을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한 10년, 11년 전쯤에 저기서 교통사고가 한 번 났는데 그때 이후로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사고시냐 물어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대요. 예.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분명 제보자분이 뻥튀기 장사하시는 분들을 봤다 그랬는데 마을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그래갖고 계속 좀 자세하게 물어봤죠. 그 뻥튀기 하시는 분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귀신으로 나오냐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니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어디서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네네.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도로 위에 도로로 올라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처리돼가지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 얘기를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자식들이 있었는데 좀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집이어가지고 돈 벌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상황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나오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오후에만 나타난대요. 오후 시간에만? 예, 자기가 사고 났던 그 시점에서만 많이 나타난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고 봤을 때도 오후 시간대만 유독 막혔었고, 새벽 시간대는 저희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대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후 시간대에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 전날 밤을 샜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날 밤을 새지 않은 이제 한 스텝한테 네가 운전 좀 하면서 찍어라 라고 한다면 걔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보진 못했는데 확실히 오후 시간대에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들이 많다고. 예. 그래서 자기가 한번 좀 위험하게 운전해서 그 사람 앞에서 긴급 깜빡이를 켜고 내렸대요. 네. 일부러 약간 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 막 이러면서 따지려고. 따져보니까 앞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 형색을 물어보니까 뻥튀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네.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 거리에서 사고도 종종 많이 생겼고, 목격자들 사고 나신 분들을 한 두 분 정도 찾아봐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두 분이 하신 말이 똑같았어요. 뻥튀기 하는 네네. 사람을 봤다. 그래서 무당 형님을 이제 불러왔는데, 무당 형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신다고? 네, 뻥튀기 하는 그 가방, 그 봉지, 비닐봉다리 이제 잔뜩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신다고. 천도제를 지내긴 했는데, 잘 된 건지 그냥 한숨 쉬시면서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이게. 네, 근데 일단은 거기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딱히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갖고. 네네. 실제로 이거는 커뮤니티 쪽에서 한번 제가 이 얘기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니까 정확한 지명은 안 나오는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들도 네. 목격을 하셨다고? 네, 그쵸.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 자체가 조금 위험해요. 아무래도 운전을 그렇게 앞쪽에서 하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네. 차로는 하지 마시고 옆에 이제 걸어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귀신 도로가 있나요? 또 출몰이 되는? 네, 여기는 이제 강릉 쪽에 있는 해안도로인데, 예. 여기는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촬영을 근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 귀신 목격으로 사고가 나면 다 죽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찍어야지 하고 목격하면 죽는다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귀신을 목격하고 죽은 게 아니고, 예. 귀신을 목격한 후에 며칠 후에 그 도로를 다시 지나가면 죽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거죠. 와, 이거 촬영하다가 진짜 목격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싶은 거죠, 저희. 네. 그래갖고, 이거 일단 촬영은 해야 되는데,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도시괴담처럼 나왔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회사 같은 데서 막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후배가, 저 오다가 여기 도로에서 귀신을 봤어. 이런 며칠 후에 애가 죽었고. 막 어떤 가게 단골 손님이 와 여기 동네 오다가 귀신을 봤다 막 그 말하고 나서 계속 안 오다가 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죽었고. 와, 예. 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위험 부담이 저희 쪽에서 너무 커가지고 촬영을 그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잡고 있던 도로인데 목격자 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네. 도로에서 귀신을 봤다는 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한 거예요. 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로인 거예요. 딱 네네. 이분은 아직 살아 계세요. 목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거는 사안이 조금 크다라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사무실에서 무당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네. 오시라고 이런 상황이니까 목격하신 분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면서 무당형님이 올 때까지 사무실에 그분을 앉혀놓고 4-5시간을 그냥 기다렸어요. 무당형님이 딱 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분명 바닥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있는 곳 바닥이 흠뻑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정확히 얘기해줘라 이러니까 지금은 한 발목쯤부터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 사람 발에서. 예. 그래가지고 와 이분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옆에서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무당형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가만히 보시더니만 도로 쪽으로 일단 절대로 그 길을 통과하지 말래요. 일단은. 예. 자기가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건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피하는 게 산책이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분 밀착 취재 한번 해오라고. 촬영을 쭉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 강릉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랑 같이 강릉으로 내려가서 거의 그냥 같이 홈스테이 하면서 지내듯이 같이 지냈어요. 한 3일 정도를. 지내고 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무당형님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처음에 발목에서 떨어지던 물이 이제 무릎 쪽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허리쯤에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올라가네, 점점.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왠지 머리 전체까지 가면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번 그 신을 모셔놓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게 빙의 같진 않은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무당님 이제 구판을 준비하러 가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분 옆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그분이 이제 담배를 한 대 피시니까 저희도 밖에서 이제 담배를 같이 피고 있는데 바닷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즐기시기도 예. 하고. 그래서 뭐 듣기로 그 도로랑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고 저희도 낚시 좋아하다니까 이제 같이 낚시를 가자 해가지고 집 앞에 이제 바로 바닷가 가서 이제 셋이서 이제 낚시를 했죠. 저랑 감독님과 그분 예. 셋이.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안 잡혀가지고 여기 포인트가 진짜 나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동네 사람이니까 기막히는 포인트가 있고 정말 거기 가면은 던지면 그냥 문다고 기가 막힌 하면서 포인트. 같이 가자고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자 가가지고 낚시하자 이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그분이 이제 안내해 주는 곳으로 가는데 가면 안 되는 도로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독님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이거 왠지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얘기를 했죠. 여기 지금 그쪽 도로인 건 아시냐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주변을 막 훑어보더니만 왜 제가 여길로 안내했죠?랑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반대 방향이에요. 홀린 듯이 그냥 그 도로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던 거예요, 본인이. 하고 일단 오늘 낚시 그만하자라고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여보냈죠. 이제 다음날 무당님이 구판 준비를 하셔갖고 예. 이게 오셨는데 이제 구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대요. 자세한 건 얘기 못 해주는데 그 도로가 쪽으로 가가지고 구판을 벌여야 된대요. 이제 그분이랑 같이 도로를 가서 구판을 하는데 무당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닷가에서 정말 수많은 수사애기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는 이제 차들을 자꾸 붙잡더래요. 예. 엉겨 붙어갖고. 그러다가 본인을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여기로 오라고 감고 있는 거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은 물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어떻게 도로 위에 있다가 물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무당님 표현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좀비 떼들 이렇게 막 엉겨 붙어갖고 높은 곳 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사기들이 도로 위쪽으로 올라와 있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한 번씩 이제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근처에서 또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또.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감기인 상태라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로 구판을 좀 크게 벌였죠, 그때. 동네 무당 3명이서 이제 구판을 한 6시간인가 7시간인가 벌였고, 이분은 괜찮다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뒤로는 그 도로 쪽으로 안 하고 돌아서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실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차가 이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기록이 꽤 있더라고요. 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해안도로를 찾아가시는 분은 크게 두 분이세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광객 분들이신데, 그렇죠. 관광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가 좁고 이제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운전을 그렇게 막 하진 않으세요. 네.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원체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사고 날 일도 거의 없으시고. 근데 유독 이상하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갖고 이제 많이 돌아가신다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도로도 있었죠. 저희가 촬영했던 곳 중. 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 글쎄요, 그러니까 무당 형님 말로는 이제 달래기 위해 갖고 그 지역 무당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다 알고 계셨대요. 그 지역 무당분들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구판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벌였는데도 그대로라면은 지금도 그대로지 않을까 싶죠. 이게 강릉에 있는 그 귀신 도로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역 도로로 한번 운전해서 가볼 텐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번에 용인으로 갈 겁니다. 오, 우리 집 근처네? 오, 예. 참고로 여기는 조금 촬영하면서 놀랐던 게, 예.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10분도 안 떨어진 도로는 거예요. 오, 예. 용인.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지역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익숙한 도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용인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던 그 도로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 이런 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던 곳이다 보니까, 심지어 네네. 중학교 때 막 자전거 타고 용인 시내 가겠다고 그 도로 막 밤에도 통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상하다, 난 여기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해줬던 무서운 얘기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 이제 같은 대학교 같은 동기 생활하다가 이명 같이 붙어갖고 저희 학교 지원해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같은 집에서.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출퇴근을 항상 같이 하시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분이 해주셨던 말 중 하나가, 이제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추더래요. 네네. 그 도로가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다니는 도로거든요. 차가 멈췄으니까 이제 빨리 시동을 걸려고 막 이제 브레이크 막 밟은 채로 시동도 걸어보고 시동 껐다 켜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차가 시동이 너무 안 걸리거든요. 네. 근데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수학생님이, 두 분 다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문을 탁 잠그더래요. 문. 예. 그다음에 갑자기 누가 문을 막 미친 듯이 열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열려는 소리가 들려갖고 급하게 이제 시동을 계속 걸다 갑자기 어느 순간 걸려서 그 소리를 듣는 채로 그냥 도망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얘기를 이제 감독님한테 했죠. 나 이 근처 중학교 다녔는데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줬었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냐 이러면서 이제 제보자분들이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는데 네. 비슷비슷해요. 얘기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면 차가 중앙에서 멈춘대요. 중앙에서 멈춰갖고 누가 자꾸 무차문을 열려 그럽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찾아가 봤죠.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이 비어갖고 아직 계시더라고요. 예. 오랜만에 뵈가지고 기분 좋은 얘기를 못할 망정 겪으셨던 무서운 얘기를 꺼내되게 했죠. 선생님한테. 기껏 찾아가서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와, 대단하세요, 진짜. 예. 저 촬영 때문에 왔다.
놀러 온 거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선생님들 몇 분이 겪었다라고 증언도 옆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슬아야 너 여기 촬영할 거면은 조금 조심해서 촬영하라고. 왜요? 이러니까 차는 괜찮은데 이 선배 중에 한 명이 그 귀신을 봤다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학교로 이게 찾아오신 거예요. 학교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근처 사셔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귀신을 봤대요. 그 도로에서.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 네. 여기 오다 귀신 봤다고. 대낮이었는데 와, 웬 시꺼먼 형체가 자기 오토바이 쪽으로 뛰어들어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헛것 본 거라고 이제 속으로 이제 거기서 귀신 많이 나오는 거 이제 알고 계시지만 네네. 안심시키려고 이제 헛것 본 거라고 조심해서 올라가 이러면서 보냈는데 그날 올라가시다 그 도로에서 사고 나셔서 돌아가셨대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감독님한테 돌아와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쭉 얘기를 했죠. 네, 이런 거 선생님들 겪었다 그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이제 저희 선배 한 분이 오셨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돌빈님은 아시겠지만 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아, 예, 그쵸. 네. 오토바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냥 125cc짜리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네. 감독님이 속도만 안 내면 죽을 일은 없다 였던 거예요. 네. 옆에서 차를 타고 뒤에서 쫓아갈 테니까 오토바이를 끌고 와라. 일단 죽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원 사니까 이제 용인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왔죠. 네. 오토바이 끌고 와가지고 그 라이더 슈츠 있잖아요. 라이더 슈츠. 네. 그 정말 그 선수들이 입는 걸 어디서 빌려오셔갖고 넘어져도 이제 적어도 많이 안 다치게 하는 그거에다가 스쿠터인데 이제 풀페이스 헬멧 쓰고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로 새벽에 그 도로를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갔어요. 네. 카메라를 이제 상하좌우를 다 단 상태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무전기로 이제 감독님이랑 계속 무전을 했죠. 무전하면서 네, 뒤쪽에서 이제 쫓아오세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전 앞쪽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는 딱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도로를 완전히 통과를 딱 하고 계속 무전을 치고 가고 있었으니까 네, 뭐 나왔어요 뭐 찍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통과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 예. 뒤쪽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차를 끌고 오시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다시 돌려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도로를 쭉 갔죠. 갔는데 차 중앙에 저희 차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 차 옆으로 오토바이를 댄 다음에 감독님 차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만 감독님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계시고 나머지 오. 두 명이 완전히 이제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 작가 하나랑 VJ 한 명. 예.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저를 쫓아가고 있었대요. 저 앞에 200m만 이제 새벽에 불빛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천천히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무전으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 무전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예. 오토바이는 이제 사고가 나서 이미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일부러 멈췄다는 무전을 안 쳤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멈춘 상태에서 일단은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고 이제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오나 보다 이 생각으로 이제 뒤에 있는 VJ들한테 야 핸드카메라 들라고 빨리 카메라 손으로 들라고 네네. 하면서 이제 카메라를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쾅쾅쾅쾅쾅 거리면서 그 찰컥찰컥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귀신의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쪽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독님은 좀 잘 보시는 편이세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뭐지 이러고 나서 창문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작가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뒷좌석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네.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도착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래서 이제 조수석 애한테 이제 막 물어봤죠. 뭐냐고, 뭘 봤길래 그러는 거냐면서 뭐라 따지니까 소리가 나길래 무서웠지만 이렇게 봤대요. 뭐가 안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소리만 들리는 건가? 안 보이는 건가? 한 다음에 이제 조금 가까이 달라붙어갖고 딱 봤는데 하반신만 보이더래. 뭐야, 예. 그러니까 상체가 아예 없는 거래. 그걸 보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뒷좌석으로 도망을 친 거죠. 소리는 녹음은 됐거든요. 카메라에 찍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네. 근데 또 실험을 하자니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이 거기서 촬영을 스탑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반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네, 교통사고로. 근데 뭐 하기야 도로에서 수많은 네. 사고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반이 그렇게 되신 분이 있다고요, 몸이? 네, 그러니까 도로 공사를 할 때 당시 있었던 사건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아스팔트를 피려고 그 가는 롤러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렇게 돼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이 도로라는 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운전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귀신을 보더라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차 도로 중앙이고 시동도 꺼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오늘 지금 아스라님께서 얘기해 주신 곳이 이제 경기도나 강원도, 전라북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인, 강릉, 순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세 군데 말고도 정말 많은 귀신들이 출몰이 된다 뭐 하는 스팟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도로가 이렇게 세 군데, 그죠? 네, 그쵸. 근데 지금 아스라님을 뭐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왜 찾아다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스라님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네, 직업이죠. 실체가 없는 걸 찾는 게 또 이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제보 방법도 아예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게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제보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이렉트로 제보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무실 번호 다 까고 이게 제보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더래요. 많죠. 네, 그래갖고 저희가 제보를 어떻게 받냐면요. 이제 이상현상이 있으면 대부분 방송국으로 제보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그 방송국에서 저희 쪽으로 인터셉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그분한테 다이렉트 번호를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제보 전화 받는 사무실 번호는 없고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사 그런 개개인 기자들한테 제보를 인터셉트 받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방송국 쪽에서는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인터셉트를 해드려요? 먼저 가세요. 아, 진짜요? 네,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방송국에도 그런 걸 촬영하는 팀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보내갖고 좀 가벼우면은 지들이 찍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주제가 조금 무거워진다 싶으면 저희 쪽으로 인터셉트를 해주시고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다 넘겨주세요. 신문사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보는 그냥 방송국으로 하시면은 좀 사안이 크다 그러면 아마 저희 쪽에서 가게 될 거예요. 저희 말고도 네. 두 팀이 더 있긴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아스라님 제보 받은 것 중에 진짜 어이없는 허위 제보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듣기만 해도 이거 지금 시작 전만 해도 뭔가 웃긴데 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게 저도 분명히 저도 있는데 방송국이라고 없겠냐 이거죠. 제보가 온 건데 예. 이 방송국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유체 이탈을? 네, 자기가 뭐 힘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남들을 그래서 이제
유체 이탈을 강제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영혼을 빼내는 거야, 뭐야? 예. 네, 그래갖고, 와, 이게 신기하다. 이게 진짜면 정말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을 촬영을 하러 갔죠. 예. 촬영하러 갔는데 이제 제자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에서도 이제 느낌이 그냥 찍어봐라. 한번 진짜면 대박이고 아니면은 쪽박이지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넘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체 이탈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체험을 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VJ 한 명을 이제 눕혀놓고 해보세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분은 기가 너무 세셔갖고 안 된대요. 그래갖고 아 저희 중에 그러면 누구 가능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니까 기가 세서 안 된대요. 다들 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왔는지 신기하다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유체 이탈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어, 한 제자를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그 유체 이탈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갖고 딴 방에 딱 가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딱 글씨를 쓸 건데 이 글씨를 저 밖에 있는 애가 맞힐 거라고. 네. 다들 막 뭘 글씨를 써요. 그 다음에 벽에다 이렇게 딱 숨겨놔요. 그리고 밖에 나와갖고 그 제자분한테 이제 유체 이탈을 시도를 해요. 뭐 유체 이탈 되는 게 찍힐 일 없으니까. 그분이 한 10분쯤 일어나가지고 그 방에서 그 날려 썼던 그 글씨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네. 봐도 짜고 치는 거잖아요. 어, 그래갖고 이런 거 말고 좀 정말 신기한 거 보여주실 수 있냐 이러니까 자기가 유체 이탈을 연구를 하면서 육체를 바꿀 수가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영혼을 빼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영혼을 빼서 A라는 영혼을 B에다 넣고 B라는 영혼을 A에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 되게 잘하시겠다, 그 제자분들. 끝내주시더라고요. 오, 야 이건 진짜면은 부자들이 줄을 설 그런 기술이다. 네네. 그래서 해봐시라고 했는데 이제 다 연기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찾아봤는데 궁금한 게, 그분들이 제보하시는 이유가 어차피 보여주지도 못할 거면서, 제보하는 이유는 그냥 홍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참 웃긴 게 낭냥 특집 방송 안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방송에 나왔으면 하는 식으로 제보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건 다 특히- 홍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사이비 계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냥 저희 BJ들 제보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BJ나 유튜버들 제보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실제로 가서 뭐 찍어보면은 정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던가 별거 아니면은 없거나. 부작인 경우가 쓰도록 하죠. 네. 이것도 참, 가봐야 아는 거니까 또 시간 써야 되고, 그죠? 네, 그쵸. 아이고. 근데 그 유체 이탈 그분들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 배우분이신 줄 알았어요. 왜 차라리 이런 배우를 데서 하시지. 그러니까 왜 재능을 낭비하고 계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우를 해갖고 성공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거기 아래에서 계시면서 그런 재능을 썩히는지 모르겠네요. 아스라님, 그러니까요. 오늘 또 세 가지 도로에 관련된 또 무서운 이야기도 들어봤고, 마지막에는 정말 또 기억에 남는 이상한 제보 이야기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제보들도 정말 정말 많아요. 진짜 지금 아스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상한 제보들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진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곳에 직접 가보시고 거기서 조사까지도 하시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는 이 세 가지 도로 여러분들도 만약에라도 목격하신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왕짱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산속에서 의문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일어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킹왕짱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네. 잘 그러게요.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메인 이야기는 산속에서 어떤 의문의 소리를 듣고 그 산속에 가서 이제 또 생겼던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최근 일이고, 네. 이게 몇 주 안 됐어요. 오, 가장 그래요? 최근 일. 네네. 네네. 예, 그거는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네. 세 개는 좀 짧아요. 짧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세 개 먼저, 다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지금은 네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쫄라서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달라고 해서 쫄라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네네. 할아버지가 이제 6.25를 겪으셨어요. 6.25가 이제 끝나고 이제 많은 이제 일자리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네. 모두들 이제 좀 힘들게 사셨잖아요. 저희 이제 어른분들이. 예, 할아버지도 그런 어렵게 사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구하러 다녔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네네. 이렇게 오는데 그 빨간색 구두라고 그러셨나? 아무튼 무슨 꽃신이었나? 네. 그런 신을 신은 귀신이 어떤 남자를 막 따라가더래요. 예. 졸졸졸 따라가는 걸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 귀신이 남자를 따라간다, 무섭다,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지나고 며칠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남자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 귀신이 따라갔던 그 남자가 예. 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디 갔나? 뭐 처음에 그 생각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네. 또 며칠 있다가 일을 끝나고 이게 딱 이렇게 오는데 그 귀신이 이제 할아버지를 따라오더라는 거죠. 예. 귀신이 따라오면서 우리 결혼해요 막 이러면서 예. 결혼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셨대요. 예. 들은 척만 척하고 듣지도 않고 앞만 보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 따라다니는 남자는 안 보이고 오늘은 날 따라오더라.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 날은 큰 길가로 이제 마중을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또 이어서 해주신 건데 네네. 할아버지가 딱 오는데 그 뒤로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면서 뭐 할아버지 귀에다 막 이렇게 뭘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걸 멀리서 보셨대요. 그리고 예. 할머니가 저거는 귀신이 할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멀리서 여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할머니가 여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서 다른 남자를 막 이렇게 따라가더래요. 와, 대박이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 마무리됐는데, 이거는 제가 워낙에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라서, 사실 예.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딱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2, 3개, 4개까지 얘기는 그나마 비교적 최근들의 일이라서, 네. 있는 그대로 좀 더 리얼하게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저희 와이프 얘기입니다. 2개는. 오, 아내분의 이야기. 네네네. 네네네. 저희 와이프가 제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네. 아팠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어렸을 때 그 신장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와이프가 7살인가 8살쯤에
그때는 신장이 아팠던 걸 몰랐던 거죠. 근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네.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는 왜 아픈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오. 했대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의학 기술이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25군데를 다녔대요, 병원을. 이제 마지막에 이게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경희대 교수님이라고 하셨나? 예. 아무튼 그쪽에 뭐 교수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이건 신병이다. 막 그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 이유가 이제 와이프 친가 할머니가 네.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무당이시고 그 와이프의 고모가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오, 예.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는 신병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다가 25번째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네. 병원을 막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다가 7번째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예. 꿈속에서 창문 밖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창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예. 저희 와이프 이름이 돌비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네네 여보. 돌비라고 할게요. 예. 돌비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예.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서 그 순간 딱 자면서 깼대요. 예. 자면서 딱 깼는데 깬 시간이 그 와이프가 정확하게 2시 30분에 깼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2시 예. 30분에. 근데 딱 깨자마자 그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도 깨시더래요. 예. 무당 할머니도. 근데 그 할머니하고 와이프하고 같은 꿈을 꾼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할머니가 뭔가 있다. 이거는 예사 꿈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좀 달래고 예.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정확히 새벽 2시 27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왔다 간 거다라고 와, 예.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님이죠. 네.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와이프가 되게 이제 가위 눌리고 귀신 나오고 이런 걸 되게 무서워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2014년 3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 저희 첫째가 8월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결혼을 이제 좀 빨리 했는데 네네.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은 거였거든요. 네. 와이프가 8월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씩 가위를 눌리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네. 그때마다 똑같이 이제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야 가자. 예. 돌비야 가자 이런 식으로 꿈에서 나오고 가위를 눌릴 때는 목을 조르면서 너를 데려갈까 아기를 데려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와, 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고 네. 밤 12시 가까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잤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런 고충이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2달간을 시달렸어요. 와이프가. 예. 일주일에 무조건 일주일에 3번씩 오더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산후 우울증인 줄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여자들이 흔히 겪는 산후 우울증인가 보다라고 네네. 그동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집에 조금 더 빨리 오게 되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뭐 좀 살갑게 대해주면서 뭐 이거저거 다 챙겨주고 막 했었는데 네. 오늘 얘기 들었을 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와이프한테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베개 밑에 예. 가위하고 칼을 두고 자라.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한 달째 됐을 땐가 그때 이제
베개 밑에 가위하고 칼을 놔두고 잤대요. 네.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3번을 가위를 눌리고 꿈을 꾸면서 오히려 그 귀신이 막 비웃더래요. 이런 오. 걸로 나를 내가 안 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막 머리 끄댕이를 잡고 베란다까지 끌려갔대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가능해? 가능해? 어떻게 베란다에서 깰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너무 생생하게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상 일어나 보면은 베란다에 있고, 막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랑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네. 이제 불교 집안인데, 이제 그걸 이제 스님한테 간 거죠.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네. 아버지 좀 이렇게 오라고 하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스님한테 갔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두 분만 가셨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조상 중에 객지에서 죽은 사람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네네. 진짜 예전에 몸이 아파서 결혼 못 하시고 객지에서 이제 병사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네. 그래서 스님한테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그 조상 귀신이 와서 해코지 하는 거다. 자기는 이제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못 낳았고 와이프도 없는데 후손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셈이 나서 해코지를 한 거다 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불교 집안이고 제사를 매해 몇 번씩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이 제사 지낼 때 거기다 밥그릇 하나 하고 숟가락 하나 더 올려라. 오. 그렇게 3년을 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추석 때부터 제사를 3년 동안을 밥그릇하고 숟가락을 더 올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지금은 진짜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뭐 예. 가위 눌리고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오늘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빠랑 아버님이나 진짜 많이 닮았어 이러더라고요. 오, 예. 저희 집안이 콧대가 네. 굉장히 높거든요. 오, 콧대가. 콧대가 아버지도 높고 할아버지도 굉장히 높으셨어요. 콧대가. 예.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쌍꺼풀이 되게 없는 진한 그냥 완전 무쌍 눈이고 네네네. 그렇게 콧대 높고 쌍꺼풀 없고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닮은 그 귀신이 자꾸 와가지고 가자고 네네. 널 데려갈까 애기를 데려갈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3년 동안 지내고 나서 이제 그럴 일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야. 네. 그러면 와이프분도 진짜 뭔가 예민하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뭐 이렇게 돌비님 방송 한다 네. 얘기를 하니까 나 무서운 얘기 하나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일일 와이프 잠깐 해봤는데, 네. 달콤했습니다. 예, 달콤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네, 이거 마지막 얘기인데 네. 이게 몇 주 전이에요. 몇 주 어. 전인데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본가가 약간 이제 되게 시골 쪽이에요. 저희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외지에 나와 있는 편이고 네. 부모님 이제 시골 쪽에서 이제 농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부르시면은 제가 이제 주말마다 가가지고 일을 도와드려요. 네. 그날도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 토요일날 쉬니까 와가지고 같이 그 우사 수리도 하고 네네. 좀 이제 그 똥도 치우고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오전 내내 하고 오후 내내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버지랑 밥 먹고 너무 졸린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일을 너무 이렇게 땀 흘리기 때문에 너무 졸려서 좀 잤어요. 좀 자고 보니까 이제 11시 반쯤인가 뭐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집에 안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지금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댁에 갔을 때 제가 입고 간 옷을 입고 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너무 더럽고 하니까 이걸 빨아야지 하면서 그 옷을 벗어서 갈아입고 벗어서 이제 차 안에 이제 보조석 쪽에 이제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차에서 이제 이제 일한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갔어요. 좀 약간 날씨 쌀쌀하지만 네. 창문 열고 가는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산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비명 소리가.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딱 섰어요. 다시 한번 깍 하면서 깔깔깔깔깔깔깔깔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웃는 소리? 예,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웃고 깔깔깔깔 하더니 또 옆에 또 다른 소리들이 막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뭐지? 되게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본가는 이제 시골이라서 차가 9시면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차를 얻어 타고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10시 막 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산을 지나가게 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지나갈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한 번 그 비슷한 비명 소리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돋았는데 뭐 주변에서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딱 들리길래 뭐지? 소름 돋지만 뭐지? 딱 들었는데 네. 이제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술 먹고 뭐 그쪽에서 이제 막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불량 굉장히 청소년인 줄 알고. 네, 굉장히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의 예. 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네. 막 이렇게 들리길래 그쪽도 저희 이제 동네고 하니까 이제 마을 외지 쪽이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도 이제 뭐 밤에 자고 있을 시간인데 네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쟤네는 내가 좀 훈계 좀 해줘야겠다. 혼줄 좀 그냥 내야겠다. 잘 좀 타일러야겠다. 네. 보통 이제 운전자들은 차에 랜턴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니까 네네네. 랜턴하고 이제 핸드폰은 이제 2개 들고 내렸어요. 근데 그 산이 예전부터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였거든요. 약간 이제 좀 노는 친구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제 비행 청소년 행동을 하는 그런 핫플레이스였어가지고 예. 그 사람도 워낙 이제 그 어린애들 왕래도 많고 했었기 때문에 그 밤중이지만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게 사실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쪽 핫플레이스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핫플레이스가 다 왔는데 소리가 그 근방이 아니라 더 안쪽에서 들리더라고요. 예. 얘네들이 뭐 되게 깊숙한 곳에서 노는구나. 꼭대기 아니야, 이거? 깡도 좋다. 처음에 이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저는 약간 오히려 살짝 그냥 무서워지려고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깡도 좋다. 막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만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리고 저도 어차피 뭐 동네 사람이고 뭐, 이 지역 다 알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거리낌은 없었거든요. 네네. 어차피 후레쉬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네네. 더 웃겼던 게 더 소름 돋았던 게 제가 왼쪽 방향을 보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위쪽에서 소리가 더 들리는 거예요. 그 산이 험새가 좀 험난하지 않고 좀 약간 동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무리는 없었지만 네. 아무튼 올라가는 거리가 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까스로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거의. 예. 근데 어느 순간 딱 가니까 그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쥐 죽은 듯이? 분명히
깔깔깔깔대는 소리,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소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웃겼던 게 뭔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사람 오는 걸 알고 긴장했구나. 오. 오히려 제가 겁을 주겠다면서 뭐 이런 이 밤중에 이러고서 하면 어떡해 하면서 혼잣말로 야 욕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예. 그러면 약간 겁주려고 막 나 어른이 왔는데 좀 막 이러면서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탁탁탁탁 소리 나더라고요. 도망가는 막 소리. 뛰는 소리. 그래서 빠른 거는 막 갔어요. 예. 막 갔는데 앞에 딱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 멀쩡한 아저씨가 거기서 무덤 같은 건 아니고 약간 동그란 그 부분 같은 게 있었었거든요. 예. 그 위에서 뛰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어요. 뒷걸음질 치면서 예. 막 하면서 넘어졌거든요. 저도 제가 핸드폰 이고 후식 다 떨궜는데 도망가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 핸드폰은 찾아야 되잖아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기면서 막 바닥을 막 손을 막 짚으면서 핸드폰을 막 찾았거든요. 예. 못 찾겠잖아요. 밤이니까 밤중에 못 찾잖아요. 그래서 후라시는 이제 켜져 있으니까 후라시 먼저 잡고 막 핸드폰을 막 찾았어요. 예. 핸드폰을 잡고 다시 앞을 딱 봤는데 그 아저씨가 이번에는 막 땅을 막 이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예. 더 무서운 거죠.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저선 혹시 귀신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인가? 너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예. 그 아저씨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불러볼까 하다가 왠지 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가 홀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제 빙의 제가 된거 말 아닌가? 걸었다가 제가 말 예. 걸었다가 괜히 저까지 엮여가지고 그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쿠라씨 딱 들고 막 뛰었어요. 네네. 뛰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또 막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핸드폰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산에 떨구고 내려온 거죠, 차에. 네. 내려와가지고 딱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네. 큰일 났다. 핸드폰 어떡하냐 또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태블릿이 있거든요. 예. 태블릿이 전화가 돼요. LTE 요금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게 혹시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뭐 빙의가 됐든 아니든 뭐 범죄든 아니든 저 사람 어떻게든 구출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112 신고를 했어요. 112 신고해가지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봤다는 소리는 못하고 네. 어떻게 하다가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예. 그 경찰관 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거기 위치가 어디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정도 기다리니까 순찰차가 두 대가 왔어요. 오. 예. 제가 약간 그러니까 범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나 봐요. 보통 이제 한 대 출동하잖아요. 근데 두 대가 왔어요. 두 대가 그러게. 와가지고 네 신고하셨죠? 그러니까 네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뛰어 내려오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 부근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벨소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울린다. 전화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경찰분들이 그러면 그냥 같이 가시죠. 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분 세 분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여기는 왜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한테 거기서 막 애들 웃음소리를 들었다. 근데 저는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비행 청소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소리 듣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그 동산 중턱쯤에 다다랐을 때 제 태블릿으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 쪽 어디에선가 이제 그 이제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 또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인근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네. 좀 약간 좀 난처하긴 했지만, 근데 아까도 제가 봤을 때 그 막 타타타 뛰어다녔으니까 네네네. 어서 뛰어갔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막 뛰어다녔거든요. 이게 금방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같이 이제 수색을 한 거예요. 네. 경찰관 세 분하고 수색을 했는데, 그 동산에 무덤이 있는 걸 제가 몰랐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깡총 뛰면서 손은 약간 덩실덩실 이런 느낌? 오, 예. 약간 기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TV나 뭐 동네 어른분들 볼 수 있는 그런 춤은 아니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행위 예술가들이 하는 그런 막 흐느적거리는 몸짓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예. 기괴하다. 뛰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관들도 놀랬죠, 그때. 뭐 하는 거냐고, 저거. 네, 그래서 선생님, 진정하세요, 선생님. 뭐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경찰관 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니까 저도 이제 같이 앞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저희가 이제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되게 이제 막 덥거나 뭐 그러면 땀도 흘릴 수도 있고, 네. 뭐 힘들면은 인상도 찡그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한 무표정으로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예. 경찰관들이 선생님 하면서 어깨를 막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탁 이렇게 멈춰요. 예.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근데 사람이 푹 늘어져가지고 뭐 근방에서 쓰러질 것 마냥 이렇게 하길래 그 경찰관 분들이 그냥 어깨에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오고 순찰차 태우고 저한테 이제 그 신고하신 분은 뭐 어디 사시냐, 뭐 저는 어디 삽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봤을 때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연락처 적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서 한번 부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차 타고 이제 그 사람 갔어요. 예. 가고 이제 저도 이제 딱 가고 있는데 다시 웃음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깔깔깔깔깔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분들은 못 들으셨는지 그냥 가시고 저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일단 집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경찰관분들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신고하신 분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아저씨 가족분이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통화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분들이 어제 상황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 한다. 네. 그 처음에 보게 된 경우가 어떻게 뭐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자세히 듣고 싶어 한다. 네. 그래가지고 좀 통화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막 경찰관분이 부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도 됩니다. 해서 좀 이따가 이제 그 가족분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화를 받으니까 어저께 이분이 저희 이제 아저씨인데 어저께 이제 동네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한 사람이 네. 밤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찾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막 반 울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막 그러길래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이게 뭐 귀신을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뭐 땅을 파고 있고 네네. 그 경찰관 봤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뭐 덩신덩신 무당 춤추는 것도 아니고 막 행위 예술하는 사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 마냥 하고 있었다. 예.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아이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들렸는데 네.
아, 해마다 이러네, 해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오, 예. 저 딱 듣고, 근데 혹시 이게 처음이 아닌가 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해마다 이제 작년은 겨울에 그랬대요. 작년은 겨울에 그랬는데, 한동안 또 안 그러다가 그 아저씨 말에 의하면, 이게 이제 동네 어기니까 이제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나 뭐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그 산 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짓해서 부르시더래요. 예. 부르셔가지고 할아버지 부름에 따라서 할아버지 왜 부르세요? 라면서 딱 갔는데 거기서 기억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어저께는 그 이제 하는데 애들이 네. 막 한 여자애를 막 이렇게 괴롭히더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놈들 왜 그래? 막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훈계를. 예, 훈계를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뭐 그러면 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은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애들 전부 다 괴롭힘을 당하던 애도 그냥 딱 무표정으로 아저씨 딱 쳐다보더래요. 오, 예.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머니가 어떡하나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하실 거 아닌 것 같고, 뭐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위로해드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저께 일이 하도 궁금해서 그랬다. 너무 사례라도 해고 싶은데 어떻게 밥이라도 함께 사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괜찮습니다.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치.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그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몸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귀신을 담을 수 있는 몸이라고요. 몸주. 그러니까 네, 그랬을 수도 산귀신들이 있죠. 네. 홀린 다음에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다시 보내고 좀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 산이 약간 조금 저희 학교 다닐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제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산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예. 저희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네네. A라는 친구를 산에서 발견을 했는데, B 친구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 사셨어요. 네. 어느 날 이제 산에 밤에 이제 약초깨 따러 가셨다고 하셨나? 뭐 계속 올라가신 적이 한 번 있대요. 근데 올라갔는데 그 A라는 친구가 그 산 중턱쯤에서 막 이렇게 강아지 마냥 네네. 뒷발로 땅을 막 이렇게 파더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B 친구 아버지가 A야 이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아무런 그런 정것도 없이 그냥 막 땅만 파더래요. B 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위험이 있으시거든요. 막 달려가서 엉덩이를 발로 세게 차셨대요. 네. 빵 차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A라는 친구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정신 딱 드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땅 타고 있어? 막 그러니까는 제가요? 땅을 탔다고요? 막 이렇게 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산이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킹왕짱님도 홀릴 뻔했네. 그렇죠.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소리를 들었으니까 똑같이 학생들의. 네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귀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본 건 아니고, 네. 분명히 좀 뭔가 있다라는 소리만 딱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봤으면 진짜 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산에서는요, 소리 나는 걸 조심하라고. 예, 저도 한 번씩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막, 장산범 이야기도 있겠지만, 네. 산에서 들리는 소리를 너무나 또 깊게 신경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거 다음부터는 그래야겠네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만,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히려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킹왕짱님.
오늘 키왕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소름 끼쳤고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이 얘기. 일단은 춤을 춘다는 것 자체도 소름이 돋는데, 근데 일단 다행이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람이었고, 근데 결국에는 빙의가 돼 있던 사람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산에, 특히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면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호랭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목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아는 뭐 서큐버스 뭐 이런 그런 쪽의 귀신인가라고 여쭤봤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꿈속에서 사는 귀신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현실 세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꿈속에서만 서식을 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힘드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오늘 일하고 왔고. 일 근무를 하셨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목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시청자분들은 목마라고 하니까 이제 서큐버스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종교학자 삼촌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목마는 어떤 건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촌이 말씀하시기에 딱 이렇게 잘라서 목마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삼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데, 삼촌은 꿈의 세계라는 거는 어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가운데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 몸을 빙의가 되고, 또 그 공간 안에서만 이제 머물러 있는 어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어떤 영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목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 와, 이거 디테일한데요, 이거? 뭔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떤 하나의 썰로서 듣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얘기여서 저는 더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일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어요.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도 비교적 최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때 이제 삼촌께서 그 여자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 기회가 한국에 계신 신부님을 통해 갖고 연이 닿아서 만났던 그 여자아이였대요.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삼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꿈을 통해서 빙의 현상을 겪고 있었고, 그 원래 삼촌이 가기 전부터 어떤 그런 테마 의식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도 테마가 되질 않았던 그런 아이였대요. 왜냐하면은 그 꿈속의 존재 자체가 뭐랄까, 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려고 뭐 최면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아이를 진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방식으로 테마를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갔는데도 아예 그 아이에게서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질 못하고, 그 빙의된 영 자체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만 알고 있지 더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테마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삼촌이 가셨을 때는 어떤 테마라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삼촌이 공부하시는 것의 어떤 일환으로 그 아이를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집에 딱 갔을 때 삼촌이 느꼈던 거는 이 빙의라는
증상, 영가들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이제 안 좋은 피해들이 더 눈에 띄었대요. 네. 그 집 자체에는 남동생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어머님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이 여자아이 하나가 빙의 증상을 겪음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무서워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다면은 삼촌 말씀하시기에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은 금방 나아졌겠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미쳐가는 그런 광경이 더 무서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를 삼촌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첫날 갔을 때는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네. 애가 자기 방 문을 잠그고는 아예 열어주지도 않았고, 어머님도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낳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시질 않았대요.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나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좀 거부감을 많이 느껴서 처음에는 집을 잘 안 들어오다가 나중엔 아예 그냥 나가갖고 뭐 어디서 지내는지도 정확히 모를 만큼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튼 거의 집안이 그렇게 좀 많이 기울어 있던 상태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상태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뭐 오후에 가서 저녁까지 뭐 어머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도 삼촌을 의식을 하는 건지 아예 나오지를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특이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고 치면은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가 진짜 뜬금없이 혼자 막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 뭐 들고 있는 그릇 같은 거를 딸아이 방 문에다가 막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다가 삼촌한테 와갖고는 또 좀 진정된 모습으로 막 가끔 자기가 이렇게 막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이 어머님께서 빙의가 같이 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약간 좀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처럼 저렇게 갑자기 반응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가 밤만 되면은 네. 뭔지 모르겠지만은 뭘로 벽을 막 엄청 쿵쿵쿵 치더래요. 거의 뭐 2-3시간 가까이를 막 계속 벽을 치더래요. 네. 그냥.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삼촌이 가족 그 어머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삼촌이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애는 잘 나오지도 않는데 밤에서 새벽 되는 시간만 되면은 그렇게 막 벽을 진짜 크게 막 계속 몇 시간을 쳐대니까 이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미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삼촌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이 좀 마음이 풀리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삼촌한테 이제 대충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부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되게 디테일하지 않아 갖고 삼촌이 감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네.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감이 잡히더래요. 애가 이제 자기한테 와갖고 원래는 딸이 자기한테 되게 이런저런 얘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던 그런 화목한 가정이었대요. 네. 근데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 자각몽이라고 하죠. 꿈속에 자기가 꿈속을 자각하고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각몽. 네. 그런 자각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가 요즘에 꿈 일기라는 걸 쓰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대요. 예. 꿈 일기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자기가 꿈에서 자기가 꿈인 거를 자각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내용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꿈인 거를 자각하게 된다 해서 꿈 일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의 한 3-4주 정도 지났을 쯤에 아이가 자각몽을 꿨다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자기가 자각몽을 꿨는데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다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신기했던 게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행동을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 처음에는 애가 잠을 잘 못 자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왜 요즘에 잠을 못 드냐라고 말을 하니까 잠만 자면은 계속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갖고 잠에 들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딸한테 이제 요즘에 너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애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정신과를 데려가셔갖고 약을 처방받아서 그걸 이제 아이가 먹게 된 거죠, 약을. 네. 근데 신기한 게 수면제를 먹으면은 잠을 자기 싫어도 자게 되거든요. 저도 먹으면서 그렇죠. 하는데 이제 애가 잠을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애가 일어나갖고 막 구토를 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리고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그런 증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다 수면제 부작용 중 하나였고 어머니는 이제 수면제가 좀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애가 그 수면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과를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꿈에서 자꾸 어떤 남자가 나온다고. 근데 그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가 항상 우리 집 식탁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남자가 꿈만 꾸면 자기가 항상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꿈을 꿨을 때 꿈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꿈에서 깨려고 무슨 짓을 해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남자가 처음에는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방 쪽으로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꿈에서 깨면은 자기 방이었는데 자기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식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며칠이 지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을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방 문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예. 근데 신기한 게 꿈 안에서는 마네킹처럼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예.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이 없고 입 부분이 진짜 검은색, 엄청 시꺼먼색으로 뚫려 있고 눈이 흰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말을 하기를. 그런 존재가 자기 방으로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그 연이 있던 신부님을 통해 갖고 애가 뭐 기도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게 전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꿈에 네. 대한 그런 증상들이.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점점 그 꿈속의 존재는 다가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애가 그 현실에서 또 그거를 문득문득 보는 거예요. 딸이 방에 있어서 어머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딸이 갑자기 어머니를 보고 흠칫 놀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방금 그 뒤에 그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벌벌벌벌 몸을 떨더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나중에는 어머님 생각이지만은 계속 그 존재를 드문드문 보는 게 아니라 엄청 자주자주 보게 되었던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쯤에 애가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고 저 안에서 저런 행위를 한다. 그리고 가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나와갖고 뭐를 먹을 걸 갖고 들어가는 것 같고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처음에는 문을 막 깨부숴도 보고 따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럴 때마다 애가 막 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들어오면은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 문 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어머님께서 그 방 안을 봤는데 막 진짜 개판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돼지우리 같더래요. 청소 안 돼 있는 건 기본이고 베란다 딸 아이 방 안에 베란다가 따로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이제 그 대소변도 다 거기에다 해결을 해서 있었고 근데 이제 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건드리시질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벽을 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막 안에서 칠판 긁는 소리부터 해갖고 막 진짜 뭐 막 별의별 소음들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막 애가 소리를 막 1시간 가까이 지르는 경우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완전 이제 돌아버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쯤에 이제 신부님을 통해 갖고 퇴마 의식을 진행하려고 해서 또 한 번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애가 거기서 혓바닥을 깨물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더니 오. 신부님이 딱 문을 떼고 들어가자마자.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머님은 진짜 무척이나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 행위를 바로 집 앞에서 눈앞에서 봤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응급 조치를 취하면서 시스테마 의식을 진행을 바로 했는데 신부님한테 욕짓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떨면서 신부님을 엄청 무서워하더래요. 그리고 말도 안 한대요. 뭐가 보이느냐, 뭐가 어떻게 됐느냐, 왜 그러느냐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퇴마 의식 내내 그런 증상만 보일 뿐이니까 신부님께서는 얘기를 대충 들으시고는 이거는 최면 치료를 해서 무의식에서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최면도 받질 않고 예.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삼촌이 쭉 들어보니까 이게 대충 봤을 때는 진짜 정신질환하고 증상이 너무너무 흡사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삼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예. 이게 정신질환 중 하나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빙의 현상 중 하나로 봐야 되나. 근데 그 신부님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애 머릿속에서 보이는 드문드문 보이는 그 형체가 아이를 꽉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점점 무의식 속에 잠그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신부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삼촌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백치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자기 의지라는 게 사라지게끔 그 무의식 속에 잠그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아이를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삼촌이 봤을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는데 네. 삼촌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촌은 한 60% 정신질환으로 보고 싶었대요. 솔직히 말씀을 하면. 그러니까 영가라고 해봐야 그렇게 기운이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그 어떤 악한 힘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운인데 저렇게까지 그 테마 의식에 버틸 수 있는 영가가 과연 있을까라고 삼촌이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삼촌이 결론을 내리셨고 네.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영가일 확률도 높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 중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 큰 누나를 통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꿈이라는 영역은 영적인 부분하고 과학적인 부분하고 뒤섞여 있는 곳이라고 삼촌이 말을 하시거든요, 항상. 네네. 어느 정도 꿈에 대한 그 무의식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꿈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나한테 말을 했을 때 누나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견해를 내줬대요. 네. 딱 이거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맞고 빙의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삼촌도 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누나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곰곰이 고민하던 찰나에 삼촌이 그냥 되게 가까운 데서 잡을 찾았대요.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한번 무속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얘기를 하셔갖고 그 스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이게 그 삼촌한테 당시 얘기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삼촌이 그 당시에 만났던 스님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던 스님분인 것 같아요. 대충 얘기를 지금 곱씹어 보면은 네. 연이 있으셨던 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스님이 이 스님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랭이님 도와주셨던. 네, 그 스님분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을 찾으러 갔대요. 찾아가갖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럼 먼저 올라가 있고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자기한테 시간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고 어머님하고 연락도 주고 받으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스님이 올라오시기 한 이틀 전에 딸 애가 나와갖고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을 갔다가 방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삼촌께서. 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오시기 전에 삼촌이 급하게 그 한국에 계시던 지금은 일본에 계시지만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그 법사님을 급하게 연락을 취해갖고 나랑 좀 같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집에 가게 됐대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영무회사분 그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저 아이 꿈 속에 있는 그 놈이 다 만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삼촌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데려온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삼촌이 이제 거기서 좀 놀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그때 딱 뭔가 직감적으로 느끼셨대요. 그래갖고는 저 애를 저렇게 그대로 두면은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3일 안에 저 애 잘못된다고 문 부수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삼촌께서 그랬대요. 그 가톨릭에 계시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했는데 아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뭐 퇴마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 네. 법사님은 하실 수 있으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법사님께서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삼촌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꿈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왜 꿈속에만 있냐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꿈속을 통해서 상대방의 꿈 안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 영가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정말 많은 기운을 써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살아계신 분들 꿈속에 나오는 거고 나와갖고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는 거고. 예. 근데 귀신들 입장에서는 꿈속으로 해갖고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 몸은 사실상 그 귀신 거라고 봐도 된대요. 그 정도로 센 거니까. 그 정도로 꿈속이란 공간은 외부에서 강력하게 보호받는 그 공간이래요. 예.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대요. 진짜. 몸에 있는 세포부터 해갖고 하나하나 다 자기의 손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꿈속이란 공간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공간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꿈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진짜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무당을 데려와도 쉽게 빼낼 수가 없을 만큼 되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는 공간이라고 그 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삼촌한테. 삼촌이 그런데 왜 갑자기 저 아이한테 들어간 걸까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삼촌이 이제 말을 안 하고 일부러 물어봤대요. 근데 그 법사님께서 그거는 알아보면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저 아이가 먼저 저 귀신놈한테 갔을 거라고. 네.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삼촌이 생각한 게 자각몽. 아, 맞네. 해서 삼촌이 다 얘기를 해줬대요. 사실 자각몽을 시도를 했고 그 자각몽 중에 저 어떤 남자의 형태를 한 그 영가를 만났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법사님께서는 맞네. 그러면은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어떻게 딱 자각몽을 껐는데 그게 문을 열어준 셈이 된 거고 타이밍 좋게 뭐 이 아이를 평소에 노리고 있던 영가였거나 아니면은 뭐 이 집에 있던 지방령이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곳을 잠깐 지나가던 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순간에 이 아이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지금 저 상태로 쟤 저렇게 두면은 곧 죽는다. 그리고 지금이 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방심하고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와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저 애가 뭐 더 이상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는 이제 그냥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간 거죠. 골든타임이구나.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잡아먹히기, 완전히 그 애가 잡아먹히기 그 전 타임이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네네. 생각하셨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들어갔더니 애가 의자에 앉아갖고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애가 점점 잡아먹히고 있는 그 증상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는 그 애를 눕혀갖고는 법문을 외우면서 간단하게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반응을 내보이지 않던 애가 그때부터 막 입에 거품을 머물면서 몸을 막 덜덜덜덜 떨더래요. 예. 법문을 듣자마자 막 덜덜덜덜 떠는데, 그러는 도중에 애가 순간순간 애가 자기 정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뱉는 게 살려주세요. 네. 그 사람이 뭐 저를 자꾸 놔주질 않아요.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막 계속 내뱉더래요, 삼촌이 보고. 그러더니 삼촌한테 나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님 데리고 아예 집 밖으로 나가신 거죠. 나가시고 나서 한 3-40분 가까이를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법사님께서 애를 들쳐업고 내려오시더래요.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갖고 좀 해봐야겠다.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애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네. 가갖고는 진짜 흡사 구판 벌리듯이 바로 준비를 해갖고는 의식을 한 거예요. 거기 계시는 제자분들을 통해갖고. 근데 법사님이 그 의식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아이한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를 그냥 그 무의식 속에다가 가둬두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잡아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존재가 애를 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었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랄까요, 애 역시도 그 사람의 몸에 엉겨붙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법사님이 말씀하신 그 적긴 시기는 조금 더 앞전에 있었지, 그 뒷전에는 늦은 거예요, 사실상. 네. 그 애한테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님분이 올라오실 시기가 되셨고, 스님분이 오셨는데, 삼촌이 따로 연락을 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달라 해갖고 스님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딱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거는 평생 진짜 흡사 불구처럼 살거나, 네. 아니면 몸뚱이만 사람 몸이지 귀신이 앉은 그런 귀신으로 살던가, 아니면은 저 아이가 저거를 누르면서 같이 공생해서 살던가,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뭐가 낫겠어요. 자기 의식이 온전한 채로 그나마 그 귀신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삼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아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네. 그 아이한테 내려진 솔루션은 그냥 그 아이가 평생 그 몸에 있는 존재를 한쪽에 두고 그 무의식 속에서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대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아이는 이미 그 영적인 존재하고 엉겨붙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그 엉겨붙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강제로 떼내게 되면은 이 아이의 자의식이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백치가 된다. 네. 백치가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지금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영가를 밖으로 빼내도 이 아이는 이미 문이 열릴 대로 열린 아이라서 그 어떤 귀신들이 진짜 들어와 앉으면은 앉았지 절대로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진짜 어이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진짜 운이 없었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진짜 서양에서 나오는 이런 목마처럼 아이를 뭔가 무의식 속에서 되게 달콤하고 뭐 좋은 걸로 유혹한 게 아니라, 물론 아이한테서 뭐 어떤 얘기도 듣지는 못했대요. 네. 근데 삼촌이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만 보면은 그냥 그 존재가 아이가 꿈속에서 열어준 문을 통해 아이의 꿈속에 들어왔고, 그 꿈속에 자리 잡아갖고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 앞에서 계속 그 흉측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를 공포감으로 해서 하나씩 애를 눌러가면서 그 머리 위에 앉은 거래요. 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강제적으로 애가 자기와 엉겨붙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진짜 악랄하게 누군가 와서 자기를 빼내려고 하면은 그 무의식 속에 숨어갖고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나서는 애가 막 그런 폭력적인 뭔가 막 때를 부수고
뭐 벽을 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도 이 아이의 무의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던 거라고 그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아이에 남아있는 그 자의식이 이 영적인 존재에게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되게 발악을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났던 거라고. 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어머님한테 말씀하시길 되게 힘들었을 거 안다. 근데 그게 아이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슬퍼하셨고 어쨌든 스님께서 도움을 주셔갖고 이 아이가 그나마 자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아이는 그리고 나서 2년 가까이를 삼촌이 지켜보셨는데 그 2년 가까이 지켜보는 동안 정신과 약을 한 번도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고 네. 이 기억이 잠깐 나가게 되고 없던 그런 간질발작까지 생기면서 되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한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삼촌께서. 계속 그러는구나. 그리고 네, 그리고 집을 나가던 아들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고 어머님 역시도 정신과 약을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 운이 안 좋아서 생긴 이 일 하나 때문에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이 네. 가족 자체가 아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좀 충격적인 게 네. 꿈으로도 빙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무섭네요. 저도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고 당시에도. 예. 근데 이 삼촌이 말씀하신 이 자각몽으로 인한 그 사고가 되게 많대요. 전 네. 세계적으로 봐도 이 자각몽을 하는 사람 중에 물론 극소수지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각몽을 하시는 도중에 굉장히 어떤 강한 존재한테 억압되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각몽뿐이 아니어도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자꾸 꿈에서 자기 안방에 웬 여자가 뭐 춤을 추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명 자기 방인데 그 방에 웬 여자가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방 안에 있는 지방령이 여긴 내 공간이니까 오지 말라는 거를 꿈속에 들어가서 전해주는 메시지래요. 근데 예. 그렇게 상대방이 꿈속에 들어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영가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라고 삼촌이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 꿈이라는 공간을 통해 빙의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야, 전 세계적으로. 소름 돋는데. 와, 꿈에 나타나는 네. 귀신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파워가 있어야지만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만큼 그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받는 공간이 그 꿈속이란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강력해야만이 그 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영적인 기운이 진짜 소모될 때까지 써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삼촌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꿈이라는 공간이 그 사후 세계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중간 공간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라고 또 삼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돌아가신 분들을 꿈에서 자주 뵙는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어머님이라든지 뭐 그쵸.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뭐 일부분의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겠지만은 네. 삼촌은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환자와 죽은 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네네네. 아, 소름 돋네요. 이게 꿈 자주 꾸시는 분들 채팅도 막 많이 치시는데, 저 꿈 꾸는데, 저 꿈, 자각몽도 자주 꾸는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꿈 속에서 어떤, 자각몽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꿈 속에서. 그쵸. 저도 옛날에 그 자각몽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아이고야.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고, 근데 이게 되게 일부분일 뿐이라서 뭐 자각몽이 위험하다. 자각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자각몽이라는 거는 뭐 되게 일부분 사람들이 겪는 문제일 뿐이지 자각몽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꿈이라는 곳이 저승사자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촌은. 오? 네. 영가가 저승사자를 피해 숨어들 수 있는 공간, 꿈, 산속, 그 다음에 땅속, 물속, 이런 공간들은 저승사자들이 잡아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삼촌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야, 그러니까 그런데 귀신이 많구나.
도망간 귀신들이. 산 속에 하면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참 막 영적인 부분 때문에 고통받을 때 산을 못 가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삼촌이 그런 말 해주셨거든요. 산 속에는 하늘을 못 올라간 귀신들이 거기 숨어 있다고. 네. 거기서 그 산에 나오는 그 기운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거기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 저승사자들도 뭔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고 꿈속 역시 그 공간들 중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호랭이님께서 꿈속에서 이제 조금 뭔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그런 귀신들도 존재하니까 이런 것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도 하나의 의견을 네.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교학자 삼촌분이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뭔가 연구도 하셨고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호랭이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호랭이님. 다음 점회 때는 이제 네. 해외로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엔 좀 더 클래식하게 그냥 그 악마에 대해서 할 거고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음 이야기 때 이걸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방금 호랭이님이 해주신 이야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꿈이라는 공간 자체가 정말 중요한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꿈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꿈속에서 귀신에게 뭔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